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농지에 집을 지을 때 꼭 내야 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는 특례 조건, 바로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할 때 혜택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귀농 기촌 인구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데요. 귀농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주택의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농가주택,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농업인주택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정확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 지역에 농민들이 살다가 떠난 빈집을 뜻하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선 도시인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거나 도심지 근처로 주거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들 흔히 얘기하십니다.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귀농주택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위에 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주택의 정식 명칭은 농업인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농업인주택이 오늘 말씀드릴 농지전용 부담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을에 있는 이런 주택들, 시골에 있는 주택들을 통칭해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해서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사는 주택을 농업인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도시민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서도 주거용 건축이 가능한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농사 짓는 사람은 집도 쉽게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주택이 바로 이 농업인 주택입니다. 또한 일반인은 농지 전용 시 반드시 부과되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 특례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농지법상 특례를 두어서 모든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으며, 무주택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로 절차를 간략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적용을 받는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아래 요건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시고요. 자, 그 첫 번째 조건은 우선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귀농자도 1년 내에 귀농할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이용하시면 귀농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요건도 있습니다. 거주지가 읍면이고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것이라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주택이 있어도 무방하지만 무주택 농업인은 신고로만 가능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 조건은 660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한 사람이 200평 이내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이렇게 면적 요건을 부여를 했고요. 주택 면적 요건은 건평이 150제곱미터, 평수로 한 사람은 45평 미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45평이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 주택에 해당됩니다. 웬만한 2층 주택, 이런 주택을 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보전 부담금은 공통적으로 100% 다 면제가 됩니다.
자, 농지보전 부담금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계산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자, 위쪽에 있는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경지정리가 된 이런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내 주택을 만약에 신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농업인이라면 자기 소유 농지인지 여부와 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세대주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농업인이면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기농인도 기농 1년 전에 농지 원부가 있는 경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 원부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농지 대장을 합산해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초과가 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어야만 농업인 주택의 혜택을 본다는 것도 더불어 같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보다는 아무래도 조건이 좀 간단하겠죠. 신고로만 할 수 있으니까.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무주택인 세대주는 농업인이 새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로만 해도 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이렇게 내가 주택을 신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전용 신고로만 해도 충분히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무주택 세대주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만약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농업진흥구역 내에 이렇게 주택을 짓는 경우는 크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도로와 이런 제반 여건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주택을 제대로 이렇게 지어서,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주택들을 지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거는 지역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업인에게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제한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주택의 양도 제한 조항에는 농업인 주택은 농지 전용 후 5년간은 일반인에게 양도 용도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은 지었던 주택을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 주택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농업인의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만일 5년이 경과해서 일반인에게 매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축 시에 면제가 되었던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겠죠. 다만 농업인 주택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도 일반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양도 역시 농업인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혜택을 주는 만큼 그 양도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주택의 특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혜택이니까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시는 도시민들에게 향후 시골에 정착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